자, 갯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바다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바다의 이제 근본적인 것을 뭐 바다만 가져도 뭐 한 학기를 강의를 해도 모자랄 분량이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는 우주 생태계, 우주 행성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을 지구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보다는 수구라는 표현이 더 맞지요. 왜냐하면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는 물덩어리니까요. 그래서 그 물덩어리가 사실은 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바다를 나눠서 이제 그 명칭을 보면 5대양으로 나눠져 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개 해양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주에 가본 사람보다 바다 밑에 가본 사람이, 바다 저심에 가본 사람이 더 적어요. 그만큼 우리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 바다 속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생물 자원하고 광물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고갈되고 있는 자원 때문에 무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지요. 지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같은 그 열대성 저기압들의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의 그 온도, 열을 분산시킴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다가 이제 소금이 바닷물이 짜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소금을 생산하는 맷돌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지구의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저 땅 속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황이라든지 클로라이드,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빗물로 녹아내리고 그 땅 속에서 흘러내리는 침전물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지구상 물질 중에 굉장히 가장 강하지는 않지만 가장 강한 결합에 속하는 염화나트륨이, 염소와 나트륨이 결국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일정한 오랜 그 지구 생태 작용 중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3.3% 정도의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느껴진다. 근데 바닷물도 사실은 보면 장소에 따라서 염분의 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구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지구라는 생태계에 생명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대기층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가스층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그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그 행성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층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이 대기층에 갇히고 일정 부분은 그 우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대기층에서 열을 가두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온난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지구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각종 그 가스층,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스층들이 이 대기층 위에 온실가스라고 하는 걸 계속 더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온난화, 지구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6개의 온실가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는 폐기물이나 농축산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인간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자연현상, 그 가축들이
생리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메탄가스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온실가스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기층을 점점 두껍게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것. 요 아산화질소는 이제 그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서 농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물질인데, 이 아산화질소도 역시 온실가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불화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불화탄소는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스인데, 이 가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 산업하고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소불화탄소는 자동차 냉매나 에어컨 가스, 에어컨 냉매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온실가스로는 육불화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스예요. 이 가스들에 제가 이제 옆에다가 괄호를 치고 숫자를 적어 놓는데,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비율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1이라고 계산하면 메탄가스는 20의 효과가 있고, 아산화질소는 300배, 이산화탄소의 300배, 과불화탄소는 무려 10,000배입니다. 수소불화탄소는 1000배 정도 되고요. 육불화황은 약 2만 배 정도의 그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을 시키고 있고, 지구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국제 그 해양학회 그 논문들을 보면 과거 100년 동안 지구 해수 온도가 약 0.8도 정도 올라갔다. 지구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물덩어리가 약 1도 정도가 올라갈 때, 1도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축적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세계 국가 정상들이 파리에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맺었죠. 거기에서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협약을 만들자. 그래서 파리 협정을 2015년에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협정의 대상이 됐고요. 지금 어제 그 법사위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도 그 탄소 배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게 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세계에서 14번째로 제정하는 국가가 되고요. 이게 2030년까지 전체 2018년 대비 35%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NDC라고 해서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국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2050년까지 50%를 감축하겠다라고 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곧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표적인 가스로 설정을 해놓긴 했지만, 이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생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이제 같이 가겠지만, 결국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지금도 현재 이제 이 관련 학과 교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유럽에 한 대를 수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는 페널티 때문에 이익금보다도 페널티가 훨씬 더 높답니다. 그래서 이윤이 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그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죠. 자, 바다에서는 아까 얘기한 오대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의 움직임 때문에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류가 돕니다. 그래서 찬물은 적도로 와서 데워지게 되고 더운 물은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냉각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류가 움직임으로 해서 지구의 열을 양극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이런 해류의 활동이 없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해류의 이동도 제한적으로 늦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제가 국가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3월 28일 날 이제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조사했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여기 이제 그 붉은 글씨로 쓴 것만 보면 이제 소라라든지 뭐 이런 달랑개 같은 애들이 남해안에 서식을 하다가 최근 울진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다. 심지어는 달랑개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저 삼척까지 강릉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기수갈고둥이라고 하는 종류는 그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다가 경북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요게 2년 동안 종합조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생물들의 서식지 이동에 따라서 이제 온난화를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도 온난화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